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경기 지역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상승만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5월 9일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다는 정책이 발표되니 집값 하락 전환, 부동산 불패시나 꺾였다,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 집을 사면 안 될지 아니면 불패시나를 주장하며 집을 사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으셨던 분들, 현재 무주택자분들은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정부에서 준 이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권이 뭐냐? 바로 생애 최초 대출인데요. 오늘은 이 생애 최초 대출의 자격부터 어떻게 활용해야 집을 살 수 있는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얼마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 대출 들어는 봤지만 종류도 다양하고 조건도 다르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딱 이 표 한 장이면 해결되실 겁니다. 우선 생애 최초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생애 최초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대출로 구분되죠. 정책 대출 중에서도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이 있습니다. 사실 보금자리론 안에서는 또 신혼부부, 다자녀 등 여러 종류 대출이 있는데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생애 최초 하나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정마다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대출을 받아야 할지 정책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시는 분들, 그리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을 먼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소득이 높지 않고 현금도 많지 않은 분들은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대출을 먼저 검토하시길 바라고, 소득이 높지 않은데 여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을 먼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중은행 생애 최초의 경우는 다른 대출에 비해 자격 요건이 가벼운 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첫 주택 구입 조건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책 대출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첫 주택인 경우는 당연하고 6억 이하의 주택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죠.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6억 이하의 주택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월급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연봉으로는 부부 합산으로 해서 7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대출 여력이 된다면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가장 좋은 곳, 누구나 들으면 좋은 곳으로 먼저 접근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규제지역 및 수도권의 집을 살 경우 15억 원 이하의 집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고 15억 초과 25억 이하의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4억까지의 대출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혹 LTV가 70%라고 해서 10억 이하의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이 7억까지 나오고 내 현금은 3억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0억 원은 15억 이하의 집이라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나오고 필요한 현금은 4억이 되니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소득이 높지 않고 여유 현금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디딤돌 대출과 자격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는 2.4억 원, 이에 반해 보금자리 생애 최초 대출은 최대 4.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억 2천의 대출을 받고 1억 8천의 현금만 있다면 나도 6억짜리 집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대출을 추천하는 이유는 1억 8천 현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디딤돌 대출 2억 4천 대출을 풀로 받았다고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매수 가능한 집은 4억 2천 집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서울 수도권에 4억 2천짜리 집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고 4억 2천짜리 집이 과연 서울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정부에서 준 이 특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선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대출을 먼저 받고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는 집을 매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높지 않고 여유 현금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1%에서 2%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대출 가능한 상한선 집값은 6억으로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이자를 내면서 부담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유 현금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좀 더 여유롭고 대출 상한선이 더 큰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현금이 많다면 6억이 아닌 그 이상의 선택지가 많아지겠지요. 이 요건 생각보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의 범위를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애 최초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가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증여든 매매든 상속이든 뭐든 간에 집을 가진 이력이 없어야 해요. 여기서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만약 A가 부모님 집 명의의 집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으로 생애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A는 세대주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생애 최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 세대 분리를 해야 대출이 가능해지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부모님이랑 분가하려고 집을 사는 건데 분가를 해놔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지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역시 A는 결혼하고 신혼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행인 건지 부모님도 얼마 전에 집을 매도하였고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죠. 이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까요? 역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과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출 당시 매도하였다고 해도 대출은 불가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먼저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A와 B가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A는 이전에 세대 분리도 되어 있고 집을 매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B는 과거 투자해둔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죠. 이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실제 같이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동일 세대로 봅니다. 즉 A는 지방에 회사를 다녀 주소지가 지방에 있는 주말 부부라 해도 대출이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A 명의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A는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고 B는 다른 신용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저출산 문제나 결혼 비중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혹은 함께 사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셨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설명란을 한번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집을 사야 한다는 영상을 올리면 영끌에서 집을 사라는 거냐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더욱 가치가 있는 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이 무리하지 않는다는 선은 대출의 원리금은 저축액의 60% 이내에선 무리가 되지 않는 원리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소득 및 저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애 최초 대출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모르시겠다면 이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략 30년 원리금 균등과 시중보금자리 4%, 디딤돌 대출 2%를 가정했었을 때 계산한 표입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상황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나온다고 딱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통해서 대략 내가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얼마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까를 계산해 보시고 정확한 거는 대출 상담사나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